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을 알고 가자 지질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퇴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지질 구조인데요. 이 퇴적 구조와 지질 구조가 용어가 서로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퇴적 구조는 아시다시피 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독특한 층리의 구조를 퇴적 구조라고 했죠. 지질 구조는 뭐냐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층이 변형되며 형성된 구조를 지질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각 변동이 뭐냐? 지각 변동은 지각이 상하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지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형성된 구조인 지질 구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학 1에서 요구하는 지질 구조의 종류는 습곡, 단층, 전리, 부정합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질 구조는 습곡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지질 구조를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지질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지질 구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습곡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일단 습곡이 뭐죠? 습곡은 지층이 이렇게 지층이 휘어진 걸 습곡이라고 하죠. 지층이 휘어지려면 좀 단단한 지층보단, 딱딱한 지층보다는 좀 유연한 지층이 더 잘 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층이 유연해지려면 지층을 좀 가열시켜야지 유연해지겠죠? 냉각시키면 얼면서 딱딱해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지층을 좀 가열시켜야지 유연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습곡은요, 온도가 좀 높은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지구에서 온도가 높은 환경은 어디일까요? 지표보다는 그렇죠. 지하 깊은 곳이 좀 온도가 높은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스콘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지하 깊은 곳, 상대적으로 지하 깊은 곳, 그러니까 비교적 온도가 높은 환경이죠.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유연해진 지층이 자, 어떠한 힘을 받습니다. 자, 무슨 힘을 받을까요? 자, 양옆에서 누르는 힘, 양옆에서 미는 힘을 받아야지 지층이 이렇게 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옆에서 미는 힘인 무슨 힘? 맞습니다. 횡압력. 횡압력을 받아서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를 우리는 습곡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습곡은 어떤 힘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습곡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게 습곡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점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습곡에서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연결한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습곡축이라고 부릅니다. 습곡의 축이 된다고 해서 습곡축이라고 불러요. 자, 습곡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습곡축이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이죠. 가장 많이 휘어졌는데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가장 많이 휘어졌냐, 아래로 볼록하게 가장 많이 휘어졌냐에 따라서 2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위로 볼록하게 가장 많이 휘어진 경우 이 습곡축을 뭐라고 하냐? 배사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장 많이 휘어진 이 습곡축을 향사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습곡축을 포함한 면 있죠? 습곡축을 포함한 이 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습곡축면이라고 부르고요. 자, 특히 이 배사축 있죠? 배사축을 포함한
숙곡축면을 배사축면이라 부르고 향사축을 포함한 숙곡축면을 향사축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배사축면 있죠? 배사축면과 지표면이 이루는 이 교선, 배사축면과 지표면이 이루는 이 교선을 배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향사축면, 이게 향사축면이죠? 향사축면과 지표가 이루는 이 교선을 향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숙곡축면 양옆에서 이 숙곡축면 양옆에 이렇게 제법 평탄한 지형이 있어요. 양옆에서 이렇게 제법 평탄한 지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평탄한 지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숙곡날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파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숙곡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3가지 종류밖에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우리 4가지 종류 모두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정숙곡입니다. 정숙곡은 뭐냐면, 자, 숙곡축을 하나 그릴게요. 이 숙곡축과 이 수평면이 거의 직각인 숙곡을 정숙곡을 하는데, 특히 이 숙곡축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숙곡 날개가 서로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 숙곡을 정숙곡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경사숙곡인데, 경사숙곡은 말 그대로 숙곡축이 누웠어요. 이렇게 숙곡축이 이렇게 누워서 숙곡축과 수평면의 경사각이 90도가 아닌 숙곡을 경사숙곡이라고 하고요. 특히 경사숙곡은요, 이 숙곡축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숙곡 날개가 서로 경사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요, 경사 방향 어디예요? 경사 방향이 왼쪽이고, 자, 이쪽은 경사 방향이 어디예요? 경사 방향이 그쪽 오른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사 방향이 서로 반대인 숙곡축을 기준으로 경사 방향이 서로 반대인 숙곡을 경사숙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숙곡축을 기준으로 경사 방향이 서로 같은 경사숙곡도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런 숙곡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숙곡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숙곡축도 마찬가지로 숙곡축의 경사각이 90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뭔가 경사숙곡처럼 생겼는데, 이 숙곡의 가장 특이한 점은요, 숙곡축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이 숙곡날개 경사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옆에 있는 숙곡날개 경사 방향이 서로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렇게 수평면을 그었을 때, 자, 이 숙곡날개 경사각 있죠? 숙곡날개 경사각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숙곡축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숙곡날개 경사 방향이 같고, 그리고 숙곡날개 경사각도가 이렇게 경사각도가 동일한 이 숙곡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등사숙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숙곡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등사숙곡이 교과서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숙곡 중에 이렇게 등사숙곡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만 확인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횡하숙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횡하숙곡은 뭐냐면, 누가 봐도 횡압력을 좀 강하게 받은 것 같죠? 그래서 횡압력을 매우 강하게 받아서, 자, 숙곡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숙곡축과 수평면이 이루는 이 각도가 45도보다 작은 숙곡을 횡하숙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하숙곡은 횡압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요즘 문제로 나오는 그 지질구조와 관련해서 문항으로 출제되는 트렌드가, 이 단면을 잘랐을 때,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XY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지층의 나이가 어떻게 변하냐를 주로 묻는 것이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곡 구조에서 이 XY 선을 그었을 때 연령 분포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정숙곡에서 이렇게 위로 가장 많이 휘어진 이 숙곡축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배사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사축입니다. 자, 여기에 배사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휘어졌는데 가장 아랫방향으로 가장 많이 휘어졌죠.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서 이곳에는 향사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XY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서 지층의 연령 분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층이 누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요?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층은 아래에서 위로 차례대로 퇴적이 되죠. 그래서 1번 지층이 먼저 퇴적되었고요. 그 다음 2번 지층, 그 다음 3번 지층이 퇴적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X, 여기 Y. 이거 연령입니다. 자, X에서 출발합니다. X에서 출발할 때, 자, 지금 3번 지층 지났죠? 3번 지났고, 이제 2번 지났습니다. 3에서 2로 가니까 연령이 어때요? 3에서 2로 가니까 연령이, 그렇죠. 3에서 2로 가니까 연령이 증가했죠? 2번이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연령이요. X에서 Y로 갈 때 연령이 일단은 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자, 여기서 1번에 닿았죠? 1번에서 연령이 가장 높죠? 1번에서 연령이 가장 높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쪽을 통과합니다. 자, 배사축을 통과해요. 배사축을 통과할 때 연령이 다시 어때요? 자,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갔죠?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가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그렇죠. 감소하게 되겠죠. 3번이 젊은 지층이니까 연령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자, 연령이 감소하다가 향사축에 닿았어요. 자, 향사축은 3번 지층, 가장 젊은 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가장 작고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면, 자, 3번 지층, 그리고 2번 지층이 나타나죠. 3에서 2로 가니까 연령이 다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요.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이요. 배사축이요, 배사. 그리고 이 부분이요. 향사축이에요. 자, 그러면 배사축은요. 어, 배사축을 기준으로 이 주변의 지층보다 배사축에 있는 이 지층이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맞아요. 가장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향사축에 있는 지층은요. 주변에 있는 지층보다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맞아요.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사축으로 갈수록은 나이가 증가해요. 그리고 향사축으로 갈수록 나이가 적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배사축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사축으로 갈수록 나이가 맞아요. 많아집니다. 향사축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가 적어진다라는 거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요즘 문항술제 트렌드가 이렇게 배사축으로 갈수록 향사축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물어보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행하수국에서도 연령 분포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자,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 2, 3번 순으로 퇴적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은, 자, 어때요? 아래쪽에 3번 지층이 있고요. 자, 아래쪽에 3번 지층이 있고, 위쪽에 2번 지층이 있다라는 거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보면은 어때요? 연령이 많은 게, 이게 연령이 더 많죠. 연령이 많은 게 위에 있고 적은 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층이 어때요? 맞아요. 지층이 역전되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층이 역전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횡하수국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횡하수국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지층이 역전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숫국의 종류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층은 뭐예요?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거죠. 자, 지층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지층이 좀 유연할 때보다는 딱딱할 때 잘 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층이 딱딱하기 위해서는 지층이 좀 냉각되는 경우가 가열되는 경우보다 딱딱해질 가능성이 크겠죠. 가열되면 유연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딱딱해지기 위해서는 지층이 좀 냉각돼야 될 것입니다.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러면 단층은 온도가 좀 낮은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겠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구에서 온도가 낮은 곳은요? 지표예요? 지하 깊은 곳이에요? 맞습니다. 지표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좀 얕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단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주로 깊이가 얕은 곳.
깊이가 얕은 곳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이죠. 온도가 낮은 곳. 온도가 낮은 곳에서 단단해진, 딱딱해진 지층이 끊어져서 형성된 지질 구조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가나요? 단층 정리해보면 깊이가 얕은 곳,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딱딱한 지층이 이렇게 끊기면서 만들어지는 게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층과 관련된 용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단층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지층이 끊어지면서 형성된 끊어진 면 있죠? 이 끊어진 면을 단층면이라고 하고요. 이 단층면을 평면으로 투영시켰을 때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단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단층의 상반과 하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단층이에요. 단층에서 위쪽 부분, 단층의 위쪽 부분을 상반, 윗상자를 써서 단층의 위쪽 부분을 상반이라 하고요. 단층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지층을 우리는 아래 하자를 써서 하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단순하게 지층이 내려갔다 해서 하반이 아니에요. 단층면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단층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지층이면 상반, 아래에 있는 지층이면 하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단층에서 이 지층의 이동에 따라서, 지층의 이동 양상에 따라서 또 불리우는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는데요. 그 용어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의 운동 양상에 따른 용어입니다. 자, 단층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단층면을 이렇게 그리면, 자, 얘가 단층면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단층의 경사 방향은 어딘가요? 단층의 경사 방향은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방향을, 그렇죠, 경사 방향이라 하죠. 자, 그랬을 때 지층이 경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지층이 이렇게 경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 경사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지층이 경사 방향, 단층면의 경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경사이동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요, 지층이 이렇게 수평 방향, 특히 주향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향 이동이라고 하는데, 주향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지층이 주향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주향 이동입니다. 주향선에 대해서 파악해 봅시다. 주향선은요, 수평면 하나 그립니다. 수평면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수평면을 그렸죠? 얘가 수평면. 그랬을 때 이 수평면과 이 단층면이 이루는 교선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선을 우리는 주향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향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지층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주향이동이라고 말해요. 자, 그랬을 때 지층은 보통 이 주향이동과 경사이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렇게 단층면에서, 자, 이렇게 단층면에서 주향 이동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경사 이동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 주향 이동 성분과 경사 이동 성분을 합쳐서 지층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 방향으로 지층이 이동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층이 이 방향으로 이동하면 주향 이동 성분과 경사 이동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실제 지층의 이동을요, 지층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층의 이동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용어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길 바라고요. 단층의 종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층은 정단층, 역단층, 주향이동 단층, 그리고 오버 스러스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정단층과 역단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단층은 뭐냐면요, 보세요. 단층을 항상 그려요. 단층을 기준으로 위쪽이 뭐예요? 위쪽이 맞아요, 상반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반. 그리고 단층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뭐예요? 맞습니다, 하반입니다. 여기가 하반이죠. 정단층은 상반이 하반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간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정단층은 왜 만들어져요? 어떤 힘이 가해져서?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무슨 힘? 맞아요. 장력입니다. 장력에 의해서 형성돼요. 자, 그랬을 때 장력의 지읒, 정단층의 지읒을 따서 외우면 좀 편하겠죠. 자, 그리고 역단층입니다. 역단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자, 이렇게 단층이 있습니다. 단층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지층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상반이라고 했죠. 단층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지층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하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반이 하반에 대하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형성된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말합니다. 역단층은 어떤 힘을 받아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양옆에서 미는 힘, 이걸 뭐라 하죠? 양옆에서 미는 힘을 맞습니다. 횡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횡압력을 받아서 역단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단층과 역단층은 모두 지층이 무슨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주향이동과 경사이동 중에서 그렇죠. 단측면을 따라서 단측면의 경사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경사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단층과 역단층은 모두 경사이동, 지층의 경사이동에 의해서 형성된 단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향이동 단층은 지층의 어떤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주향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이죠. 그래서 단층을 크게 이동 양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사이동에 의한 단층인지 주향이동에 의한 단층인지. 자, 그래서 경사이동에 의한 단층은 정단층, 역단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주향이동에 의한 단층은 이렇게 주향이동 단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향이동 단층을 보면 이렇게 주향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지층이 이동하면서 엇갈리면서 형성된 단층이 되겠죠. 그래서 지층이 엇갈리게 이동하면서 형성된 단층을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좀 전에 단층이 네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남은 한 종류는 뭐냐면 역단층의 일종이에요. 역단층의 일종인데 횡압력을 너무 크게 받아서 역단층은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죠. 근데 역단층 중에서도 횡압력을 너무 크게 받아서 이렇게 단층면이 많이 누웠습니다. 단층면이 이렇게 많이 누워서 이렇게 만들어진 좀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층이 있어요. 이 단층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과 이 단층면의 경사 각도가 대략 45도보다 작습니다. 뭔가 횡압수곡이랑 비슷하죠. 횡압수곡도 횡압력을 매우 크게 받아서 만들어진 수곡이죠. 이 단층도 마찬가지로 횡압력을 매우 크게 받아서 형성된 단층입니다. 단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경사각이 45도보다 작아요. 이러한 역단층을요, 우리는 오버스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단층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단층의 또 다른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분에 나왔던 단층 구조인데 이 단층은 모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단층이죠. 단층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뭐예요? 위에 있으면 맞습니다. 상반이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하반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무슨 단층? 그렇죠. 정단층이죠. 이거는 정단층이구나. 여기도 봅시다. 여기도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면 이것도 정단층. 여기도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죠. 이것도 정단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단층 여러 개가 발달한 단층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단층이 여러 개 발달한 이 단층은요, 이렇게 주변보다 지형이 이렇게 낮은 곳이 있고 주변보다 이렇게 지형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형이 높은 이 기역 지점, 이 기역을 뭐라고 하냐면 지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변보다 지형이 이렇게 내려간 이 부분을 우리는 지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런 자료가 제시된 만큼 이 지루와 지구의 용어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층도 이 스코과 마찬가지로 XY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연령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단층과 역단층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단층입니다. 정단층에서 이렇게 XY 선분을 그어보면서 X에서 Y 방향으로 이동할 때
연령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출발합니다. X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연령 일정하죠? 일정하다가 어디로 이동해요? 자, 이렇게 단층을 딱 지나칠 때, 자, 지금 보면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먼저,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3번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1번 지층에서 뭘로 바뀌어요? 맞습니다. 1번 지층에서 뭘로 바뀌죠? 그렇죠. 3번 지층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1에서 3번으로 바뀌어요. 나이가 바로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젊어지죠. 나이가 급격하게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자, 이거 연령이고 나이가 일정하다가 단층면을 기준으로 연령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연령 분포를 보이는 이 단층이 뭐예요? 그렇죠. 정단층이라는 거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단층이 당연히 이렇게 단층에서 나이가 감소하는 이유가 나이가 젊은 부분이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나이가 젊은 부분이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여긴 나이가 젊은 지층이 분포하겠죠.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역단층도 똑같이 해봅시다. 자, 역단층도 이렇게 XY 선을 긋고요. 이런 식으로 연령 분포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지층, 여기 2번 지층, 이거 3번 지층이에요. 자, 1번, 2번, 3번 순으로 퇴적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연령 분포를 나타나게 되면 여기가 X, 여기 Y, 여기 연령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일정하다가 이 역단층에서 어떻게 돼요? 나이가 자, 2번에서 1번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은 지층이 오게 되니까 나이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연령이 이랬다가 이 단층에서 연령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랬을 때 이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역단층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역단층은 이 단층을 기준으로 연령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정단층은 단층 기준으로 나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갔나요? 자, 역단층이 또 이렇게 나이가 증가하는 이유가 당연하죠. 상반이 어때요? 상반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나이가 많은 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외우기보다는 이 단층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연령의 분포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이걸 토대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리가 무엇인지 봅시다. 전리는 암석에서 쪼개진 틈. 자, 암석에서 쪼개진 틈이죠, 틈. 전리는 틈이에요. 자, 암석에서 이렇게 쪼개진 틈을 우리는 전리라고 부릅니다. 지구과학원에서는 주상전리 그리고 판상전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학습하게 돼요. 자, 일단 주상전리가 뭔지부터 봅시다. 주상전리는요, 자, 이거 한자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 상은 모양상자예요, 모양상. 자, 모양이에요. 근데 무슨 모양? 이거 무슨 주자예요? 맞아요, 기둥주자예요. 기둥 모양의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기둥 모양이 그냥 기둥 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기둥 모양? 맞아요, 육각기둥 모양입니다. 육각기둥 모양의 전리, 그러니까 육각기둥 모양으로 쪼개진 틈을 우리는 주상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주상전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마그마가 분출돼서 급격히 냉각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무슨 마그마? 그렇죠,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되어 수축하는 과정, 급격히 냉각되어 수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되어 수축하면은 육각기둥 모양으로 쪼개진대요. 왜냐하면 육각기둥이 가장 안정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주상전리 조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마그마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었다가
수축해서 급격하게 냉각되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고 마그마가 급격하게 수축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가 급격하게 수축해서 이렇게 육각기둥 형태로 쪼개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육각기둥 형태로 마그마가 식으면서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육각기둥 형태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렇게 쪼개지면서 형성된 이 육각기둥을요 주상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이 주상절리의 주요 구성 암석 볼게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되니까 주요 구성 암석은 그렇죠, 현무암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둥, 이 전리에서 이 육각기둥 이 모양이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판상절리 가보도록 할게요. 판상절리는 마찬가지로 이거 모양상자죠. 무슨 모양? 맞아요. 얇은 판 모양. 널쩍한 이 판 모양의 전리를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판상전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화강암에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처음에는 화강암이요 이렇게 지표면, 자,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 저 깊숙한 곳에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지표가 침식작용을 받아서 점차 깎입니다. 깎이다가 결국 이 화강암 부근까지 지표가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지표가 깎이면서. 그럼 화강암이 지표 위로 노출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 화강암이요 이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강한 압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강한 압력을 받던 화강암이 지표 위로 노출되게 되면 지표 부근에 있는 압력이 화강암의 압력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이 이렇게 압력이 높은 것을 낮은 쪽으로 팽창하려고 해요. 화강암이 팽창하려고 하니까 화강암이 점점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화강암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화강암이 찢어지면서 형성된 쪼개진 틈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돼요.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판의 형태로 쪼개진다 해서 이렇게 형성된 쪼개진 이러한 구조를 판상구조, 판상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가나요? 그래서 판상전리는 화강암의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형성된 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화강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주요 구성 함석이 뭐예요? 맞아요, 화강암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전리인데요. 추가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전리와 단층의 비교입니다. 자, 단층 같은 경우에는 이 쪼개진 면이 단층이에요. 쪼개진 면을 기준으로 이 쪼개진 면의 양쪽에 있는 지층이 양옆으로 서로 이동합니다. 이동이 활발해요. 그런데 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진 이 틈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지층의 이동이 거의 없죠. 지층이 이렇게 수축하기만 하지, 암석이 수축하거나 팽창하기만 하지 이 암석 자체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면을 기준으로 암석이 이동하지 않으면 전리, 쪼개진 면, 그러니까 단층이죠. 쪼개진 면을 기준으로 지층이 이렇게 잘 이동하면 단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가 구분해 놓은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네 번째 부정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합이 뭐냐면요, 지층의 관계를 말해요. 자, 그래서 지층이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합에 대해서 알려면 정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정합이 뭐냐면요, 지층이 퇴적이 중단되지 않고, 자, 위에다가 쓸게요. 퇴적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퇴적되어서 두 지층의 연령 차이가 만년 이하,
만년보다 적은 두 지층의 관계를 정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 가나요? 자, 부정합은 뭐냐면요. 퇴적이 중단되어야 돼요. 자, 퇴적이 중단된 후에, 자, 퇴적이 중단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불연속적으로 퇴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퇴적이 중단되고 바로 쌓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퇴적이 되기 때문에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퇴적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불연속적으로 지층이 퇴적되면서 두 지층의 연령 차이가 100만 년보다 많은 두 지층의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중에 퇴적이 중단되지 않았다,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 연령 차이가 적다라는 말이 나오면 정합이고요. 퇴적이 중단되었다, 불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 연령 차이가 많다라는 말이 나오면 부정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고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부정합의 형성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자, 우선 부정합은 퇴적작용부터 출발합니다. 자, 지층 A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다 깊은 곳에서는요, 여러분, 지층이 퇴적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다 깊은 곳에서는 물입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도 퇴적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서 A라는 지층이 퇴적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모종의 사건에 의해서 A라는 지층이 융기해요. 자, 부정합의 형성 과정에서 융기와 침강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부정합의 형성 과정에서 융기는 뭐냐면요. 자, 융기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지각이 상승하거나 혹은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부정합의 형성 과정에서의 융기의 정의는 이 아래 겁니다. 해수면이 하강하는 경우. 자, 침강이라는 말도 있죠. 침강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지각이 하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합의 형성 과정에서 말하는 침강은요, 이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인지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층 A가 퇴적되었고요. 모종의 사건에 의해서 이 지층 A가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융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융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해수면이 낮아져서 지층 A가 해수면 위로 노출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융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융기는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융기가 일어나면요, 지금 지표 위에 A가 노출되었죠. 육상위로 A가 노출되었습니다. 여기서는요, 바람도 이렇게 많이 불고요, 온갖 침식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퇴적물 입자가 퇴적되어도 바람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날아가 버려서 퇴적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융기가 일어나서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식이 일어나요. 자, 침식작용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난다? 맞습니다. 퇴적이 중단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겠죠. 퇴적이 이때 중단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여기 이렇게 침식된 면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모종의 사건에 의해서 다시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A가 이 아래쪽으로 침강하게 돼요. 자, 똑같이 이렇게 침식된 면은 그대로 있겠죠. 자, A가 침강하게 됩니다. 자, A가 침강하게 되면 이제 해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퇴적작용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여기 이렇게 퇴적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자, 퇴적이 일어나고 또 모종의 사건에 의해서, 자, 퇴적이 일어나고, 자, 여기 위에 A 위에 B라는 지층이 쌓였다고 해봅시다. B라는 지층이 이 A 위에 쌓였어요. 그래서 B가 퇴적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모종의 사건에 의해서 해수면이 다시 이렇게 하강합니다. 해수면이 이렇게 다시 하강해서
해수면이 다시 이렇게 하강해서 A가 여기 있고요. 자, 그 위에 이렇게 B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수면이 하강하니까 이때는 융기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해가나요? 자, 이거 해수면. 자, 그래서 마지막에 융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측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 관측자가 이 부정합면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융기는 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융기는요? 맞아요. 우리가 관측해야 되니까 우리가 관측하기 위해서, 부정합을 관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하나의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융기가 몇 번 일어나야 돼요? 융기가 한 번, 두 번. 두 번의 융기가 일어나야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한 개의 부정합. 한 개의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번의 융기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두 번의 융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융기는 왜 일어난다? 우리가 관측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번의 융기가 필요할까요? 자, 여기서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융기까지 했어요. 지금 네,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융기가 됐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맞아요. 침식작용이 일어나겠죠? 침식이 일어납니다. 침식이 일어나고 자, 다시 모종의 사건에 의해서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와 B가 침강이 일어나게 돼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A와 B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여기 B. 여기 이렇게 A가 있죠? 자, 해수면 아래로 이동했으니까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지층이 퇴적되었다고 해봅시다. 자, 침강이 일어나고 C라는 지층이 퇴적되었습니다. 자, 퇴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모종의 사건에 의해서 다시 융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낮아져요. 해수면이 낮아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A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B가 쌓여 있고 그 위에 C가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C도 지금 이 과정에서 퇴적이 중단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금 퇴적이 되었으니까 이 C와 B 사이의 관계도 뭐예요? 부정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A와 B 사이의 관계도 부정합이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부정합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와 같은 관측자가 두 개의 부정합을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융기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그래서 부정합이 이렇게 두 군데 발견되기 위해서는 융기가 몇 번 일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융기가 일어나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두 개의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번의 융기? 맞습니다. 3의 융기가 일어나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n개의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n개의 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회의 융기? 맞아요. n 플러스 1회의 융기가 일어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융기 휘수는 뭐와 같더라? 융기 휘수는 부정합의 수, 부정합 수에 1을 더한 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정합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건이 붙죠. 단 뭐예요? 그쵸? 지표가 육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지표가 해수면 위에 존재할 경우. 자,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에 지표가 해수면 위에 있지 않는다면, 자, 지금 이 과정 볼게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융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지막 융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딱. 자, 지금, 네,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이 상부, 그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 지표가 육지에 들어가지 않았죠. 육상, 해수면 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마지막 융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융기를 굳이 계산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표가 해수면 위에 없을 때는, 이 지표가 이렇게 해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마지막 용기를 계산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마지막 용기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해수면 위에 없을 경우에는요, 윤기 일수는 부등합수와 같고요. 만약에 지표가 해수면 위에 있을 때는 윤기를 추가로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윤기를 해야지 지표 위로 이 부등합이 드러날 거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표가 해수면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등합수에다가 1을 더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부등합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합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학 원에서 요구하는 부정합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다시 3가지입니다. 자,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자, 제가 가져온 이 준정합은 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정합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평행부정합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합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평행부정합은, 자, 지금 여기에 부정합이 있죠. 여기 이렇게 부정합이 있는데요. 부정합을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부정합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지층 경계선과 아래쪽에 있는 지층 경계선이 서로 나란할 경우에 평행부정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정한 면이랑, 자, 보세요. 이 부정한 면이랑 이 지층 경계선이 평행하다고 해서 평행부정합이 아니에요. 자,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에 있는 지층 경계선이 평행해야지 평행부정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경사부정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부정합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정한 면 있죠?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지층 경계선과 아래에 있는 지층 경계선이 나란하지 않을 경우를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이 부정한 면과 지층 경계선이 나란하다고 해서 이 둘이가 평행부정의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무조건 이 부정합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지층을 비교해줘야 됩니다. 위아래의 지층 경계선을 비교해줘야지 부정합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위아래의 지층 경계선이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경사부정합이라 부르고, 경사부정합은 왜 일어나냐? 자, 여기 아래쪽에 잘 나타나 있듯이 습곡작용 때문에 경사부정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합의 형성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퇴적작용이 일어나죠. 퇴적, 그리고 융기, 그리고 침식, 그리고 침강, 자, 그리고 퇴적, 그리고 융기.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부정합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경사부정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퇴적이 된 이후에 여기에 습곡작용이 일어나면 됩니다. 여기에 습곡작용이 일어나서 형성된 이 부정합을 경사부정합이라고 말합니다. 이해 가나요? 여기서 해석된 지층이 습곡작용을 받아서 휘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죠? 자, 그리고 난정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정합은 뭐냐면 이 지층 경계선 있죠? 자, 다시 이 부정한 면 있죠?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부정한 면 하부에 화성암이나, 자, 다시 화강암과 같은 심성암 있죠? 심성암이나 아니면 변성암이 있는 부정합을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강암과 변성암이 있을 경우에는 이 둘은요, 좀 단단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침식작용이 일어나서 융기 과정이 일어나기까지의 이 과정을 겪기가 힘듭니다. 침식이 되기가 어려워요, 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한 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화강암, 심성암을 깎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침식작용을 일으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형성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형성되기 어렵다라는 말을 써서 여기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정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이 난정합 이 아래, 그러니까 부정합 아래에 화강암이나 변성암이 있으면 이
지층의 형성 순서를 파악하기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지층의 형성 순서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도 해서 이렇게 어지러울 난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중함면 아래에 화강암 또는 심성암 또는 변성암이 있으면 난정암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난정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 퇴적층에 화강암이 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화강암 관임이 일어납니다. 또는 심성암이라고도 해도 돼요. 화강암 관입이 일어나게 돼서 이 과정으로 형성된 부정합을 난정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 가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준정합 해보도록 할게요. 준정합은 뭐냐면, 자, 이 지층에 대비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부정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층의 대비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정합을 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을 한번 대비해 보면, 자, 이 지층의 대비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단순하게 지층 한번 대비해 봅시다. 자, 우선은 여기 세1층 있고 여기 4함층 있고 원래는 여기 2함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세1층 있고 여기 2함층 있죠. 4함층 어디 갔어요? 3층이 탈락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3층이 퇴적되지 않고 3층의 퇴적이 어때요? 3층의 퇴적이 중단되었다. 3층의 퇴적이 중단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퇴적이 중단되었다?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에 그렇죠. 부정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여기에 부정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지층의 대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정합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발견된 부정합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준정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질구조 4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 지질구조와 관련해서 학습이 잘 되었는지 문항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습곡과 단층이 모두 포함된 문항입니다. 2022학년도 대수능 16번 문항이에요. 자, 그림은 습곡과 단층이 나타나는 어느 지역의 질 단면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XY 구간에 해당하는 지층의 연령 분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라고 하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트렌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질구조를 주고 그 지질구조에 XY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에서 연령 분포를 파악해라 라는 게 요새 트렌드이죠.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이런 문항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 수능 대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습곡과 단층이 함께 있습니다. 그랬을 때 X에서 Y로 계속해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연령이 어때요? 연령이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에 낚이면 안 되죠. 자, 실제로 이 연령이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착각하고 푸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서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연령이고요. 자, 여기가 연령축. 자, 그리고 여기가 X, 여기가 Y입니다. 자, 그랬을 때 X에서 Y 쪽으로 점점 한번 이동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숫곡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숫곡에. 자, 여기가 무슨 축이죠? 숫곡에? 무슨 축? 그렇죠. 배사축이죠. 자, 여러분, 배사축으로 갈수록 연령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배사축으로 갈수록. 자, 우리 앞에서 했죠. 자, 여기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배사축으로 이동할수록 연령이 어떻습니까? 배사축으로 이동할수록 연령이 맞아요. 많아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배사축으로 할수록 지금 연령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점점 일단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연령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연령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암기식으로 해도 되고 지금 보면 지층이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 4번 지층, 5번 지층이 있는데 자, 1, 2, 3, 4, 5번 순서로 생성되었죠. 근데 지금 4, 3, 2번 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4, 3, 2번 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가 오래된 지층이니까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단층 통과합니다. 자, 단층 통과예요. 그랬을 때 연령이 2번에서 3번으로 가죠. 자, 연령이 2번에서 3번으로 갑니다. 그럼 연령이 어때요? 그렇죠. 갑자기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쪽이 젊은 지층이니까 갑자기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령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갑자기. 연령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연령이 다시 맞아요. 이거 무슨 축이죠? 이거 무슨 축이죠? 배사축이죠. 배사축으로 갈수록 연령 어떻게 된다고요? 연령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연령이요.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띱니다.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자, 배사축으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배사축으로 이동할수록 연령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연령이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연령이 여기서는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죠. 이 그래프가 가장 유사한 거는 어디예요? 맞아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가볼게요. 다음 문항은 습곡 단층 부정합이 포함된 문항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선지부터 볼게요. 단층 FF'은 장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했네요. 자, 이 말은요. 단층 FF'이 역단층이냐 전단층이냐를 구분해라 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단층 FF'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반 하반부터 먼저 파악해야죠. 자, 단층 FF'이 있는데 단층의 아래쪽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그렇죠. 하반이라 한다고요. 단층이 위쪽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그렇죠. 상반이라 한다고요. 근데 얘는요.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위로 올라왔으니까 무슨 단층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역단층이 되겠죠. FF'은 역단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역단층이구나. 그러면 이 기억선지를 바꾸면 역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가 되네요. 자, 여러분 역단층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역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승합면이 형성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습곡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습곡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습곡이 이렇게 잘린 면이 있죠. 뭐에 의해서? 이 부중합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생성 순서를 보면 습곡이 먼저 형성되고 그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부정합이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부정합은 무슨 부정합입니까? 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지층의 경계선 또는 층리와 아래에 있는 지층 경계선이 서로 어때요? 나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정합은요 경사 부정합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선지는 없지만 이것까지 파악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습곡이 만들어지고 부정합에 의해서 습곡이 잘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이 부정합이 이 단층에 의해서 끊어져 있잖아요. 아, 그러면 부정합 다음에 단층이 만들어졌구나. 단층 F'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합이 형성되었다라는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D급 보겠습니다. XY를 따라 각 지층 경계를 통과할 때 지층 연령의 증감은 증가 감소 감소 증가이다 라고 했네요. 자, D급 선지도 아까 전에 봤던 트렌드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XY 선을 주고 연령의 증감, 그러니까 연령의 증감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것이 요새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급 선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층이 역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태적 구조를 활용해 봅시다. 태적 구조를 통해서 두 개 할 수 있다 했죠? 뭐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층의 역전 여부, 그리고 태적 환경을 알 수 있다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층의 역전 여부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친구는 어떤 태적 구조예요? 뾰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건열의 태적 구조가 되겠고요.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면 역전이 되지 않은 지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으니까 일단 역전이 되지 않았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연령이 감소하는 그런 지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를 1번 지층, 여기를 2번 지층, 여기 3번 지층, 4번 지층, 5번 지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형성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고 1번 지층은 연령이 가장 많고 5번 지층은 연령이 가장 그렇죠 적다라는 거죠. 자, X에서 Y로 이동합니다. X에서 Y로 이동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연령이 급격하게 변하죠. 연령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 지금 4번 지층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4번 지층에서 다시 4번 지층에서 그렇죠. 3번 지층으로 간 거죠. 4번에서 3번으로 갔어요. 4번에서 3번으로 갔어요. 그러면 연령이 어때요? 그렇죠. 많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연령이 많아지겠구나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연령이 급변합니다. 어떻게 급변해요? 자, 3번 지층, 여기가 3번 지층이고요. 여기가 3번 지층이고요. 위에가 무슨 지층? 4번 지층이죠. 3에서 4로 이동합니다. 3에서 4로 이동. 연령이 어때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령이 어떻게 되겠구나? 감소했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해볼게요. 여기서 연령이 또 급변합니다. 어떻게 급변해요? 몇 번에서 몇 번 지층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는 4번 지층이고요. 여기는 5번 지층이죠. 그러니까 4번에서 5번으로 이동합니다. 자, 4번에서 5번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무슨 방향?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령이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여기서도 연령이 급변하죠. 단층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5번 지층에서 자, 여기가 5번 지층이죠. 그리고 여기는요. 점박이 흰색 4번 지층이죠. 5번에서 4번으로 갑니다. 자, 5번에서 4번으로 갑니다. 연령이 어때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지층의 연령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령의 증가하면 어때요? 증가, 그쵸? 그리고 감소, 맞죠? 그리고 감소, 맞죠? 그리고 증가, 맞죠? 그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층과 부정합이 포함된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구학토 3번 문항이에요. 자, 뜬금없이 2005학년들을 들고 온 이유는요. 여기에서 융기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은 지각변동의 기록이 나타나 어느 지역의 질 단면도이다. 그림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바로 볼게요. A 함석이 지층 B와 C를 관입하였다. 자, 여기에서 A 함석이 있네요. A 함석이 있는데 A 함석이 지층 B와 C를 관입했는지 묻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포획감, B의 포획감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C의 포획감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 보통 포획감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포획을 당한 함석이 포획을 한 함석보다 더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B가 먼저 만들어지고 B랑 C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A가 관입해야지 이 B와 C가 포획함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함석이 지층 B와 C를 관입하였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자, 2번 볼게요. 지층 E와 F 사이에 평행 부정합이 있다. 자, E와 F 사이에 보겠습니다. E와 F 사이에 부정합이 있는데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지층과 아래에 있는 지층 경계선, 위에 있는 지층 경계선과 아래에 있는 지층 경계선이 어때요? 서로 나란하지 않죠. 그래서 평행 부정합이 아니라 무슨 부정합? 그렇죠. 경사 부정합이 있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은요. 지층 C와 D 사이에 태적의 중단이 있었다. 자, 지층의 C와 D 사이에 자, 여러분 태적의 중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와 같아요? 태적의 중단이 있었다? 부정합이 있었다라는 거를 묻고 있는 것과 같네요. 자, 그러면 C와 D 사이에는 이렇게 기저여감들이 존재하니까 부정합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정합이 있었다, 태적의 중단이 있었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지층 E가 생성된 후 단층동이 일어났다. 자, 이 단층이요. 지층 E를 자르고 있으니까 지층 E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단층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 자, 5번 볼게요. 이 지역에서 적어도 3의 용기가 있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뭘 파악해요? 그렇죠. 지층의 융기 휘수와 부정합 수의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선은 대전제가 있죠. 뭐예요? 이 가상 윗부분 지표가
자, 가장 윗부분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지표가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 봤더니 해수면 위에 지금 잘 드러나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성립해요? 아, 융기 휘수는 부정합수 더하기 1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부정합수 몇 개예요?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죠? 부정합수가 두 개입니다. 두 개다가 1 더하니까 융기수는 몇 회더라? 3회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 자, 5번이 맞는 문제가 되겠고요. 답은요, 네,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 기저여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저여감은 부정합이 형성될 때 나타나는 암석 조각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 기저여감이 왜 만들어지는지만 살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저여감의 형성 과정입니다. 기저여감은 자, 여기 적어볼게요. 자, 기저여감은 기저에 깔려있는 여감이에요. 어느 기저? 그렇죠. 부정하면 바로 위 기저에 깔려있는 여감을 말합니다. 자, 기저여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부중압의 형성 과정 중에서 침강, 퇴적. 자, 이 단계에서 기저여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저여감의 형성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흔히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자, 침식 과정에서 자, 일단 부정압이 형성될 때 퇴적, 융기, 풀네임을 쓸까요?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융기. 이 과정에서 하나의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죠. 자, 그랬을 때 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 위가 이렇게 침식되는 과정에서 이 A라고 하는 지층에서 암석의 일부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A 조각이 굴러다니게 되는 거죠. 그 A 조각 위에 나중에 이렇게 퇴적작용이 일어나서 B라는 지층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면 바로 위에 이 A라는 지층이 이렇게 기저여감으로 남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저염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가설 예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이게 있습니다. 자, 침강에서 퇴적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기저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해양 퇴적상을 학습했었죠. 자, 해양 퇴적상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저에서의 해저 퇴적물의 분포라고 보면 되겠죠. 자, 해저 퇴적상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수면이 있으면요. 자, 여기 이쪽에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뭐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여감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사암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이암이라고 해봅시다. 자, 육지와 가장 가까운 쪽. 자, 여기가 육지예요. 육지와 가장 가까운 쪽에서는요. 그렇죠. 여감이 퇴적되었다 했죠. 여감이 이렇게 퇴적되고요. 자, 그리고 육지에서 좀 멀어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했죠. 그래서 여기 사암이 퇴적되고, 그리고 가장 먼 곳, 육지에서 가장 먼 곳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은 이암이 퇴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해양 퇴적상이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지층이 요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지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침식된 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침식된 면이에요. 이 부분이 침식이 일어난 면입니다. 자, 침식이 일어났고, 자, 지금 침강을 하고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침강을 해서 지금 이렇게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퇴적이 일어나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양 퇴적상의 형태로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랬을 때 해수면이 자,
침강하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오른 모습으로 다시 그려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침식된 면이고요. 지금 해수면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퇴적층이 이렇게 쌓이는데 육지와 가까운 곳, 지금 여기가 육지예요.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여감층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여감층이 쌓이고 육지에서 멀리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은 사암과 이렇게 이암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졌어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해수면과 가까운, 육지와 가까운 이곳에서 여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물들이 이런 식으로 쌓이는데, 자, 이렇게 쌓이는데요. 자,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여감이 쌓이게 되죠. 여감이 쌓입니다. 여감이 쌓이고, 그리고, 그렇죠. 사암이 쌓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암이 쌓인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좀 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암이 쌓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수면이 다시 상승해요. 이렇게 해수면이 다시 상승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때요? 똑같이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는데 여기 육지 부근에 여감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육지 부근에 여감이 쌓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사암이 쌓이고, 그리고 이암이 쌓이는 이러한 퇴적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층 경계선을 그어보면 점점 어때요? 지금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요? 자, 얘를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침식된 면 위에 자, 여감층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사암층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 이암층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침식된 면 부근에서는요, 주로 이 여감층이 잘 쌓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침식된 면 부근에서는 주로 어때요? 이 여감층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여감층이 바로 기저여감으로 남는 거예요. 얘가 기저여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층면 있죠?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자, 다시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부분이 기저여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저여감은요, 이렇게 침식된 면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저여감이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기심 해소용으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그 부정합에서 기저여가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 설명할 때, 그 메커니즘을 모두 기억하기보다는, 부정합면 위에서는 기저여감이라는 게 있고, 기저여감이 나타난다면, 부정합이 존재하는 거구나, 부정합의 표시를 나타낸 거구나를 정도만 파악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질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수능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영상은 아마도 매주 월, 화, 수에 이렇게 올라올 예정이고요. 매주 이 지구학 원에 나와 있는 단원 순서대로 자투리 개념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수능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